안녕하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의 플레이로 짜릿한 감동을 안겨준 스포츠 스타들의 일대기를 조명하는 농구 전문 채널 버저비터입니다. 오늘은 NBA 역사상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 평가받는 크리스 폴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올 시즌 생애 첫 NBA 파이널 무대에 선 18년차 베테랑 크리스 폴은 1차전에서 32득점, 9어시스트로 코트를 지배하며 최고의 포인트 가드로서의 자부심을 살렸는데요. 올해 그의 나이 36살이지만 26살에 2m 13cm의 장신 아데토쿤보를 상대로 밀리지 않고 승리를 따냈죠. 크리스 폴은 2018-19 시즌 시작 전 팀들이 경기마다 100득점을 하는 게 당연해지고 있다. 100득점을 하지 못하는 팀은 NBA에서 뛸 자격이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의 말에 의하면 당의 30개 구단 모두 100점 미만을 기록하면서 모두 NBA에서 퇴출당해야만 마땅했죠. 밀워키 벅스마저 마지막으로 95점을 기록하며 끝내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마디 말로써 모든 팀을 가차없이 처단한 폴은 폴청천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최후까지 살아남았던 밀워키를 크리스 폴이 올 시즌 파이널에서 만났다는 것인데요. 두 팀은 5차전까지 모두 100점을 넘겼지만 마지막 6차전에서 폴의 피닉스가 95점을 기록하며 105점에 안착한 밀워키에 의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폴은 자신이 했던 말이 부메랑이 되어 올 시즌 파이널 마지막 경기에서 퇴출되어야 할 팀이 되어버린 것이죠. 패배 후 폴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패배하기는 했지만 다시 훈련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더 잘해야 했어요. 다음 시즌에는 더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크리스 폴은 1985년 5월 6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루이빌에서 태어났습니다. 폴은 다른 농구 선수들에 비하면 부유한 집안에서 유년기를 보냈는데요. 여름이면 폴은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당시 할아버지는 손자가 농구에 재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훌륭한 선수로 자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죠. 특히 할아버지는 왼손을 잘 써야 한다며 폴의 오른손을 묶고 왼손으로만 식사를 하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폴은 할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폴은 자신의 우상이었던 아이지아 토마스의 비디오를 반복 시청하면서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익히기 위해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폴은 선수들의 플레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개개인의 장단점과 개선책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었죠. 실제로 그가 루키 시즌의 팀 연습 장면의 비디오를 몇 번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팀과 선수들의 장단점을 정확히 지적해내자 헤드코치가 깜짝 놀라며 그의 능력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폴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키가 157cm에 불과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3학년 때부터 178cm까지 키가 자라면서 기량이 일취월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이 명문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지은 다음날 그의 정신적 멘토였던 할아버지가 주유소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 향년 61세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폴은 농구를 그만둘까까지 생각을 했지만 할아버지를 위해 그의 경기에서 자유투까지 얻었음에도 일부러 에어볼을 던진 후 정확히 61점을 넣고 벤치로 돌아가 동료들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졸업 시즌 폴은 평균 30.9득점, 5.9리바운드, 9.5어시스트로 팀의 27승 3패를 이끌며 맥도날드 올 아메리칸과 노스캐롤라이나주 미스터 바스켓볼로 선정되죠. 슬픔을 이겨내고 예정대로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교에 진학한 폴은 2학년 시즌이 시작되기 2주 전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전미 1위에 랭크됩니다. 평균 15.3득점, 4.5리바운드, 6.6어시스트, 2.4스틸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무리한 폴은 NCAA 올 아메리칸 퍼스트 팀에 선정되었으며 3.21 GPA 학점으로 ESPN의 아카데미 올 아메리칸 팀에도 선정되었죠. 2004년에는 20세 이하 FIBA 아메리카 대륙 선수권 대회에서 미국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대학에서 보여줄 것이 없었던 그는 2005년 에이전트를 고용하여 NBA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서를 내어 전체 4순위로 뉴올리언즈 호네츠에 지명됩니다. 당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휩쓸고 간 뉴올리언즈의 호네츠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폴을 지명하면서 많은 기대를 걸게 되었고 폴 역시 피해 입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2005-2006 시즌 폴은 루키였음에도 트리플 더블을 2차례나 기록하며 팀의 독보적인 에이스로 떠오르죠. 덕분에 당의 신인왕을 거머쥐게 됩니다. 하지만 2년 차에는 부상으로 인해 주춤한 모습을 보였죠. 2007-2008 시즌 커리어 첫 NBA 올스타전에 출전한 폴은 홈팬들 앞에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당의 호네츠는 시카고 불스와의 경기에서도 승리하며 잠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뉴올리언즈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승수인 56승을 따내며 2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폴은 한 경기 평균 21.1득점, 11.6어시스트, 2.7스틸을 기록하며 시즌 MVP 투표에서 2위를 차지하죠. 첫 플레이오프에서 매버릭스를 상대로 35득점을 올린 폴은 두 번째 게임에서는 프랜차이즈 기록인 17어시스트를 달성합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호네츠는 매버릭스를 5게임 만에 꺾었지만 다음 라운드에서 스퍼스에게 무릎을 꿇고 맙니다. 2008-2009 시즌 폴은 호네츠와 6,800만 불의 재계약을 맺습니다. 이후 폴은 106경기 연속 스틸로 NBA 기록을 수립하죠. 1월 26일 필라델피아전에서는 27득점, 10리바운드, 15어시스트, 7스틸을 기록하며 쿼드러플 더블을 달성합니다. 2009-10 시즌 호네츠는 시즌 초반의 부진을 이유로 바이런 스콧 감독을 경질하는데요. 이에 대해 폴은 팀이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2월 초 폴은 왼쪽 무릎 연골 부상으로 수술을 했고 한 달 이상을 벤치에서 보내며 올스타전까지 포기하죠. 이로 인해 해당 시즌에서는 45경기에 출전하는데 그칩니다. 폴이 없는 호네츠는 플레이오프 진출에도 실패하죠. 2010-11 시즌 3월 6일 폴은 클리블랜드와의 경기에서 가드 라몬 세션스와 충돌하며 뇌진탕으로 인해 들것에 실려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두 경기 후 세크라멘토와의 경기에 복귀하여 33득점, 15어시스트로 맹활약을 펼치죠. 그 결과 호네츠는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1라운드에서 레이커스를 만나 33득점, 14어시스트, 4스틸로 1차전을 따냈으며 27득점, 13리바운드, 15어시스트로 4차전을 승리합니다. 게다가 시리즈 평균 54.5%의 슛 성공률을 보였지만 뉴올리언즈는 6차전에서 패배하며 시즌을 마치게 되죠. 2011년 12월 8일 호네츠는 자유계약 신분이 된 폴을 레이커스로 보내는 삼각 트레이드에 서명합니다. 하지만 NBA 총장 데이비드 스턴이 이 트레이드를 무효화하며 뉴올리언즈가 폴을 붙잡아두는 게 나을 거라고 주장하죠. 결국 호네츠는 미네소타를 포함한 삼각 트레이드로 폴을 클리퍼스로 보냅니다. 우리를 지도 위에 올려놓았다. 폴이 클리퍼스에 영입되자 팀메이트인 블레이크 그리핀이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폴의 존재감은 대단했죠. 단축 시즌으로 진행된 2011-12 시즌의 폴은 팀의 에이스로서 그리핀과 함께 클리퍼스의 40승 26패를 이끌며 플레이오프 2라운드까지 진출합니다. 2012-13 시즌에는 그리핀, 디안드레 조던과 함께 엘리우 플레이를 자주 선보였으며 올스타전에도 선발돼 20득점, 15어시스트를 기록하며 MVP까지 차지했습니다. 2013-14 시즌에는 워리어스를 상대로 42득점, 15어시스트, 6스틸이라는 초특급 활약을 펼치며 시즌 첫 12경기 동안 한 번도 더블더블을 놓치지 않았는데요. 무릎 부상 이후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준 데다가 그리핀과의 2대2 플레이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처음으로 디비전 우승을 달성하며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데요. 하지만 1라운드에서 멤피스와 만나 2승 4패로 좌절하고 맙니다. 시즌 종료 후에는 5년 재계약을 하며 클리퍼스에 잔류하죠. 2014년 1월 초 매버릭스와의 경기에서 가드 몬타일리스와 충돌하며 어깨 부상을 당한 폴은 2월 9일 세븐티식서스와의 경기에서 복귀해 그리핀과 함께 클리퍼스를 서부 3위로 끌어올립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에서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에게 2대4로 패하며 또 한 번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는 실패하죠. 2014-15 시즌에는 운동 능력 저하로 인해 골 및 돌파에도 불구하고 슛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신 엘보 부근에서의 점프슛 정확도가 개선되면서 미드레인지 장인으로 떠오르게 되죠. 하지만 팀 전체의 부진과 더불어 그리핀마저 부상에 시달리는 바람에 폴은 디안드라 조던과 함께 가까스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1라운드에서 샌 안토니오 스퍼스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치렀는데 동료 조던이 상대 수비수에 의해 묶였음에도 폴은 그리핀과 함께 맹활약을 펼치죠.
특히 7차전 1쿼터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음에도 곧 복귀해 결승을 포함해 27득점을 올리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됩니다. 2라운드에서는 휴스턴을 맞아 3승 1패라는 압도적인 전적으로 앞서 나갔지만 이후 믿을 수 없는 3연패를 당하며 탈락하고 말죠. 전년도 챔피언인 샌 안토니오를 꺾고도 뜻밖의 패배를 하는 바람에 휴스턴을 제외한 모든 NBA 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2015-16 시즌을 앞두고 손가락 부상을 당한 폴은 골든 스테이트와의 경기 막판에 사타구니 부상까지 당하며 악재를 겪습니다. 이 때문인지 턴오버 숫자가 늘고 슛 성공률도 점점 떨어지게 되죠. 가까스로 정규 시즌을 4위로 마친 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만 포틀랜드와의 1라운드 4차전 경기 중 오른쪽 손등 골절상을 당하며 허벅지 부상이 악화된 그리핀과 함께 시즌 아웃 판정을 받죠. 이로 인해 팀도 2대4로 패하며 다시 한번 허무하게 시즌을 마감합니다. 2016-17 시즌에는 주전 멤버 외에도 벤치 선수들까지 맹활약을 펼치면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에 꿈을 키웁니다. 2016년 12월 10일 펠리컨즈와의 홈 경기에서는 NBA 역사상 최초로 20득점, 20어시스트, 0턴오버를 기록하며 팀의 133대 105 대승에 기여하죠. 해당 시즌 51승 31패 서부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클리퍼스는 1라운드 1차전에서 유타 재즈를 만나 4쿼터 연속 10득점을 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아쉽게 패하고 맙니다. 2차전에서는 33분간 21득점, 10어시스트, 2라운드 3스틸, 1블락을 하며 압도적으로 승리하죠. 이어진 3차전에서는 부상으로 이탈한 그리핀 없이도 농구의 신을 방불케 하는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특히 2점 차로 뒤지던 상황에서 역전 3점 슛을 쏘는 건 물론 4쿼터 마지막 4분 동안 무려 13점을 쓸어 담으며 팀의 승리를 견인합니다. 하지만 4차전에서는 3점 슛이 림을 비켜가며 아쉽게 경기를 내줍니다. 5차전에서는 사실상 포기 상태의 팀을 이끌고도 28득점을 기록하지만 끝내 유타에게 밀리고 말죠. 6차전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며 비조던, 리버스, 크로포드와 함께 간신히 5점 차의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7차전 홈 경기에서 헤이워드에게 26점이나 헌납하며 2년 연속 1라운드 탈락의 고배를 마시죠. 2017년 폴은 패트릭 베벌리, 루 윌리엄스, 샘 데커, 몬트레즈 헤럴, 데런 힐라드, 디안드레 리긴스, 카일 위터 등 총 7명의 선수와 이름의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 그리고 현금 66만 1천 달러를 조건으로 휴스턴과 트레이드됩니다. 이는 NBA 역사상 선수 한 명의 대가로 가장 많은 매물이 넘어간 트레이드였죠. 휴스턴에서 제임스 하든과 리그 최고의 백코트 듀오를 형성한 폴은 우승 반지를 낄 최고의 기회를 붙잡게 됩니다. 하지만 개막전 이후 다리 부상으로 한 달 가까이 결장하게 되죠. 이후 복귀전에서 20분 만에 11득점, 4리바운드, 10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농구 천재가 무엇인지 보여준 폴은 제임스 하든과 함께 14경기 전승으로 리그 전체 승률 1위를 달성합니다. 덕분에 르브론 제임스와 함께 12월 2주차 2주의 선수에 선정되죠. 무결점 총사령관이었던 폴과 농구도사가 된 털보 하든의 맹활약으로 3월 7일 기준 16연승을 달성하며 리그 전체 1위로 올라섭니다. 게다가 전날 경기에서 하든이 10개의 턴오버를 기록했지만 폴이 위기 때마다 슛을 성공시켜 승리를 거머쥔 것이죠. 이처럼 순조롭게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미네소타를 만났지만 뜻밖에도 폴은 1차전에서 얕은 안주와 더불어 6개의 턴오버를 범하며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2차전에서는 하든과 폴의 공조로 27점을 따내며 승부의 균형을 맞추죠. 이후 휴스턴은 3차전에서 미네소타에게 많은 야투를 내주는 바람에 패배하지만 4, 5차전을 깔끔하게 승리하며 2라운드에 진출합니다. 2라운드에서 유타 재즈를 만나 1차전에서부터 턴오버를 많이 범했지만 5차전에서는 무려 41득점, 10어시스트, 0턴오버, 3점 슛 성공률 80%를 보여주며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13년의 도전 끝에 마침내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를 밟게 됩니다. 이로써 폴은 NBA 역사상 최초로 단일 경기에서 40득점, 10어시스트, FG 55% 이상, 0턴오버를 달성한 선수가 되죠. 또한 플레이오프 역대 두 번째로 승리한 경기에서 40득점, 10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컨퍼런스 파이널 상대는 난공불락의 골든 스테이트였기에 1차전부터 폴은 경기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합니다.
이후 경기에서도 계속되는 얕은 안조로 인해 펄펄 날아다니는 스테픈 커리에 끌려다니게 되죠. 게다가 5차전 종료 1분여를 남겨두고 폴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6차전 하든의 체력 부담이 커지자 폴은 급속도로 침몰하는 팀을 벤치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 신분이 된 폴은 휴스턴과 4년 계약을 맺고 잔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폴이 시즌 중 항상 부상에 시달리는데 맥스 계약을 맺음으로써 페이롤이 증가한 휴스턴이 팀 보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 우승 대열에서 멀어졌다는 평이 지배적이었죠. 실제로 11월 들어 크리스 폴의 야투율은 27.3%에서 77.8% 사이를 널뛰게 했고 많은 수의 턴오버까지 범하죠. 심지어 3점 성공률은 최저 0%에서 최고 75%까지 기복이 심했습니다. 무리한 대로 12월 21일 마이애미전에서 다시 햄스트링 부상이 재발하면서 휴스턴의 플레이오프 진출조차 불투명해지죠. 그럼에도 하든이 혼자 하드캐리한 덕분에 간신히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만 폴은 기대 이하의 플레이로 골든스테이트에게 컨퍼런스 파이널로 가는 길을 내주고 맙니다. 노세화에 이어 하든과의 불화설까지 불거진 폴은 결국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의 러셀 웨스트브룩과 트레이드됩니다. 급히 폴을 내보내길 원했던 휴스턴은 2장의 1라운드 픽과 2장의 1라운드 지명 교환권까지 넘겨주죠. 이는 휴스턴의 영입될 당시에 비하면 상당히 치욕적인 트레이드 조건이었습니다. 이적 후 첫 4경기에서는 저조한 야투율과 어시스트 능력으로 노쇠했다는 평을 받지만 팀에 본격적으로 적응한 이후로는 강팀들과도 접전을 자주 연출했습니다. 게다가 승률을 5할 근처까지 끌어올리며 플레이오프 경쟁권에 들게 되죠. 2019년 12월 16일 시카고와의 홈경기에서 30득점, 10리바운드, 8어시스트를 기록하며 26점 차로 끌려가던 팀의 대역전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팀 역사상 최다 점수차 역전승이었죠. 특히 4쿼터에만 3점 슛을 5번이나 성공시키며 팀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휴스턴과의 리매치에서도 28득점, 3어시스트,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서륙에 성공했고 애틀란타전에서는 팀의 29점차 승리에 기여합니다. 이어 미네소타전에서는 25득점, 10어시스트로 더블더블을 달성하죠. 휴스턴과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7차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탈락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썬더를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올 NBA 세컨드 팀에 선정되죠. 시즌 종료 후 썬더가 리빌딩에 나서면서 폴은 2020년 11월 17일 리키 루비오, 켈리 우브레 주니어, 타이 제롬, 유망주 1명, 드래프트 픽 1개를 대가로 피닉스 선즈로 트레이드됩니다. 2020-21 시즌 초반에는 부커, 에이튼과의 역할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피닉스는 시즌 3분의 1 기점부터 서부 지구 4위로 올라섰고 폴은 올스타전 후보에 발탁됩니다. 물론 야투율이 떨어지고 턴오버도 조금 늘었지만 점차 손발이 맞아가면서 상승세를 타게 되죠. 2021년 2월 폴은 커리어 11번째 올스타에 선정되었고 3월에는 레이커스를 상대로 정규 시즌 통산 1만 어시스트의 고지에 오릅니다. 게다가 당일 경기에서 폴은 트리플 더블까지 달성하죠. 막강했던 골든스테이트가 시즌 경쟁에서 이탈하고 극강의 전력을 보이던 유타마저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피닉스는 2위에 안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2021년 4월 29일 피닉스는 클리퍼스를 꺾고 11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죠.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폴은 커리어 최초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를 만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1차전 2쿼터에서 리바운드를 따내려다 팀 동료와 부딪히면서 어깨 부상을 입고 맙니다. 그럼에도 팀은 1차전을 승리하죠. 하지만 2차전에서는 슛이나 패스, 돌파력 모두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레이커스에게 1승을 헌납합니다. 3차전에서도 어깨가 회복되지 않은 폴은 3점슛 감각을 잃어버리며 또다시 레이커스에게 승리를 내주게 되죠. 4차전에서는 상대 핵심인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아웃되고 피닉스가 홈에서 절치부심으로 경기에 나서면서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5차전에서는 가비지로 승리했지만 폴이 3쿼터에 웨슬리 매튜스와 충돌하며 경기 중 이탈했죠. 6차전에서는 부커가 47득점을 폭발시켰고 폴이 12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손쉽게 승리합니다. 세미파이널에서는 시즌 MVP를 거머쥔 니콜라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를 만나게 되는데요. 현 NBA 최고의 스타를 상대하면서도
폴은 1차전에서 21득점, 11어시스트, 1스틸, 1턴오버라는 좋은 기록을 보여줍니다. 2차전에서는 17득점, 15어시스트, 0턴오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에서만 세 번째 15도움 0실책을 달성하며 매직 존슨의 대기록을 넘어서죠. 이후 4차전에서 폴이 6개의 미들레인지를 연거푸 성공시키자 멘탈이 나가버린 요키치는 반칙을 범해 퇴장당합니다. 이후 폴은 4쿼터에만 13득점을 퍼부으며 팀을 11년 만에 컨퍼런스 파이널로 이끌죠. 컨퍼런스 파이널 직전 올 NBA 세컨드 팀을 수상한 폴은 백신을 접종했음에도 리그 내 유일한 확진자가 됩니다. 그래서 폴은 자가격리 기간 동안 경기장 코트 사이드에 자신의 형을 앉혀두고 원격으로 작전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무증상 감염자였던 폴은 이틀 연속 음성 판정을 받아 3차전부터 출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폴 없이 홈 2경기를 모두 따낸 팀은 폴이 돌아온 후 첫 패배를 하게 됩니다. 4차전에서는 난무하는 파울 작전 끝에 간신히 승리했고 5차전에서는 주바치가 결장한 상태에서 상대 스몰 라인업에 대한 대책 부재로 패배하고 말죠. 하지만 6차전에서 에이튼이 살아나고 폴과 크라우더의 3점 슛이 폭발하면서 마침내 대망의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데뷔 후 처음으로 파이널 무대에 오른 폴은 미러키를 상대로 한 1차전에서 32득점, 9어시스트, 2턴오버로 팀의 승리를 이끌며 경기 MVP로 선정되죠. 2차전에서는 주루 할러데이의 터프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23득점, 8어시스트, 6턴오버로 승리를 따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피닉스가 시리즈를 압도하는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3차전부터 미러키가 부커를 봉쇄하는 스위치 수비를 가동했고 폴의 3점슛마저 성공률이 떨어지면서 19득점, 9어시스트에 그칩니다. 4차전에는 초반부터 턴오버를 범했고 야투 역시 모두 빗나가면서 4쿼터 2분 30초까지 경기를 리드했음에도 크로스오버 드리블을 하다 턴오버로 패배하고 말죠. 5차전 3쿼터까지는 턴오버가 줄었지만 4쿼터부터 폴의 기동력이 매우 떨어지며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6차전에서는 시작부터 팀 전체가 부진하면서 16대 29로 끌려다니는 플레이를 했죠. 게다가 아데토쿤보가 50득점, 14리바운드, 5블록으로 초인적인 플레이를 하는 바람에 결국 패배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크리스 폴은 만 3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농구 팬들의 예상을 깨고 피닉스를 파이널 무대로 이끌었지만 2연승을 먼저 따내고도 노세아로 인해 결국 커리어 마지막일 수도 있는 우승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맙니다. 그럼 릴라드가 밝히는 크리스 폴의 장수 비결을 들어보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크리스 폴이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잘해왔는지 깨달았어. 그가 하는 것들은 모든 걸 조작하고 그가 보는 무언가로부터 어떻게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상대가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알고선 작전을 내리지. 나이가 들면서 운동 능력을 조금 잃었더라도 충분한 지식과 기술을 쌓아놨다면 계속 높은 레벨에서 경쟁할 수 있을 거야. 그 부문에서 최고의 예시가 바로 크리스 폴이지. 지금까지 모든 농구 팬들의 예상을 깨고 만 36세에 NBA 파이널 진출에 성공한 크리스 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버저비터는 더 흥미로운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